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Q 엑셀 2022년 10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ITQ 엑셀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형 기출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에서 6번까지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 거고요. 마지막 7번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7번부터 거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무게 감소량이 95%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파랑 굵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행 전체니까 행 전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홈에 가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규칙 들어가셔서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칸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무게 감소량이죠.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여기네요. 무게 감소량이니까 무게 감소량 첫 칸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생길 때는 F4를 콕콕 누르셔서 열 앞에만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95%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이니까 여기서 파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95% 이상인 행 전체가 굵게 파랑으로 변경이 되시는 거죠.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무게 감소량을 구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 무게 감소량을 구하시는 거고, H14셀을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해 무게 감소량을 구하십시오. 주어진 함수는 Vlookup 자, H14셀은 유효성 검사 걸려있죠. 자, 여기에 걸려있는 유효성 검사에 따른 무게 감소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여기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V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내리셔서 Vlookup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Vlookup 함수 잠깐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하거나 추출하고자 하는 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번호,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번호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렌즈 룩업은 정확한 거냐 비슷한 거냐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에요. 나는 이 제품 코드로 찾겠다. 그 다음에 테이블 범위는 제품 코드부터 무게 감소량이니까 제품 코드부터 무게 감소량 여기까지 이렇게 되시네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무게 감소량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입니다. 그러면 열번호는 7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거에 대한 감소량 90%. 이렇게 값이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바꾸시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Vlookup 하실 때 여기 맨 끝에 렌즈 룩업은 정확한 값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 쓰셔서 정확한 값을 하셔야 돼요. 자, 1을 쓰시면 비슷한 값이 되시는데, 정확한 값뿐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 H14, 여기 H14가 조건에 따라서 앞에서 진행을 할 때 유효성 검사를 걸게 돼 있어요. 유효성 검사.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일단은 제품 코드에 대한 유효성 검사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항목이나 여기 있는 이 값은 정확한 값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확한 값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가겠습니다. 최대 소비 전력 맥스 함수 주어졌으니까 소비 전력은 여기네요. 여기. 자, 그러시면 함수 들어가셔서 마우스에서 M자 누르셔서 맥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소비 전력 쭉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무조건 제일 큰 최대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웰빙케어 최적화 평균입니다. 정의된 이름 유통사를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SUMIF랑 COUNTIF입니다.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시는 거고, COUNT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웰빙케어는 여기 있네요. 범위를 잡으시면 이렇게 이름이 정의되어 있고, 최저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IF 함수 눌러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 SUM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유통사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웰빙케어라 쓰셔도 되고 웰빙케어를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최저가
네, 이렇게 하시면 웹인케어의 합계가 구해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셔서 뒤에 찍으시고 슬러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조건 범위는 똑같이 유통사 중에서 조건은 웹인케어. 자, 이렇게 하시면 3개가 되겠죠. 그러면 합계 나누기 3 이렇게 하셔서 평균이 구해지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스마트폰 제품 개수, 결과값 뒤에 개차를 붙이시고 다음 조건을 입력 데이터에 입력하십시오. 디카운트A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개차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A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기 목록을 지정한 셀 범위, 필드는 열 위치,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개수만 세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유통사 중에서 그 다음에 필드는 첫 번째, 저희가 범위를 이렇게만 잡았으니까 첫 번째 열, 그래서 1 쓰시면 되고, 조건은 유통사 중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시면 결과값 3개가 나오겠네요. 네, 그럼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뒤에 수식 입력자 찍으시고 연산자 하신 다음에 개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로 정리된 특강이 제 채널에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비고를 구하시는 거고요. 무게 감소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랭크 EQ네요. 무게 감소량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커서를 두시고 함수에 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할 연수, 두 번째 RF 레퍼런스는 참조하고자 하는 범위, 그 다음에 오더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구할 연수는 무게 감소량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범위가 움직이니까 블록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니까 0 쓰셔야 되고, 생략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고요. 테두리가 딸려오지 않도록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음식물 처리 방식을 구하시는 거고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건조 분쇄, 2이면 미생물 발효, 3이면 냉장형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미드 함수네요. 자, 제품 코드의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문자, 요거를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문자를 따오시는 건 미드 함수죠. 자, 커서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미드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왼쪽에서 몇 번째, 저희가 원하는 거는 세 번째죠. 네, 문제에서도 세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가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빼게 되시는 거고요. 자, 추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 밸류 1, 2, 3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랑 같이 봐주세요. 밸류 자리 1에다가 제가 가를 쓰고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다, 라 이렇게 쓰셨을 때 인덱스 넘버가 중요하죠. 1 쓰시면 여기 1자리에 해당되는 가가 나오시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면 3에 해당되는 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넘버의 미드가 번호가 들어가고, 저희는 이 자리에다가 건조 분쇄, 미생물 발효, 냉장형이라고 각각 써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게요. 자,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시고 미드 함수, 아까 하신 것처럼 제품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 자, 그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는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록 선택하시고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눌러서 자르세요. 그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자, 첫 번째 칸에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1자리는 건조 분쇄죠. 자, 이렇게 하시고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미생물
네, 이렇게 하시고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네, 이런 식으로 칸칸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렇게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A형은 다 되신 거고요. B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형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 문제가 주어지고요. 똑같이 7번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 먼저 진행을 할게요.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해서 재고량이 500 이상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랑 붉게네요. 재고량은 여기죠. 네, 재고수량. 자, 그럼 행 전체니까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으로 가셔서 클릭을 하시고 재고수량의 첫 칸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항상 연합배만 따라 표시 500 이상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 확인 하시면 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주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가격을 구하실 거고요. 6번 자리는 여기입니다. H14셀에 선택한 제품명의 가격을 구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업이네요. 제품명은 여기 있고요. 가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범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자 누르셔서 브이로그업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브이로그업 함수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로그업 밸류는 찾을값, 그 다음 여기는 참조 범위, 그 다음 열번호, 정확한값, 비슷한값 이렇게 되시는 거죠. 찾을값은 나는 요 제품명을 찾겠다. 그 다음에 범위는 제품명부터 가격까지,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값 0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00. 네, 이렇게 박제에 대해서 2,500원 가격이 나오게 되시는 거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최대 가격을 구하시는 거고 정인의 이름 가격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네요. 간단한 함수 max네요. 자, 가격은 이렇게 하시면 이름 정의는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간단하게 함수에 들어가셔서 자,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쭉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요. 범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최대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갈게요. 4번 펠트 용품의 개수 카운트 if 함수네요. 펠트는 여기 있네요. 분류 중에서 펠트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 특징은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범위,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조건 범위는 분류죠. 분류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펠트니까 펠트를 쓰셔도 되고 펠트를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중에서 펠트가 3개가 있다.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LED 용품의 가격의 평균을 구하신 겁니다.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하신 거고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십시오.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랑 디에버리지 그 다음에 자릿수 예시가 나왔네요. 디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평균 구하시고 라운드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시면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하는 함수고요. 자, 들어가시면 총 2칸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넘버는 반올림을 하려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자릿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7777.7777 이렇게 소점 4자리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소점 2자리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2 쓰시는 거예요. 그럼 소점 2자리가 되고 세 번째 칸이 반올림돼서 77이 되는 게 아니고 78이 되는 거예요. 소점 한 자리는 1 쓰시면 되고요. 정수화시키고 싶으면 0 쓰시면 되고 이제 1의 자리에서 올라가기를 원하시면 마이너스 1 그럼 1의 자리가 올라가게 되시는 거고 10의 자리를 원하시면 마이너스 2 하시면 10의 자리에서 올라가게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0이 2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따가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해볼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범위, 그 다음에 필드는 열 위치, 크라이테리어는 조건 범위입니다. 그럼 범위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LED의 가격이 있죠. 그러면 LED부터 가격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한테 주의할 점은 여기 주황색 범위도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브이로그업 할 때는 이렇게가 아니죠. 브이로그업 할 때는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은 몇 번째 열에 있죠? 세 번째 열. 그러면 필드는 3 되시는 거고
조건 범위는 분류 LED 이렇게 하시면 뭔가 평균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자릿수하기 위해서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 자르세요.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전이니까 -2 이렇게 하셔서 0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끝나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순위를 구하시는 거고, 판매 수량은 여기 있죠. 네, 판매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수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위자,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자 붙이시는 거네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커서 놓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 다음에 참조 범위, 그 다음에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수,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수이죠. 순위를 구할 수는 판매 수량, 저희가 판매 수량이었죠. 네,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블록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수니까 생략하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등수가 나오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위자였나요? 위자, 아이고. 네, 위자였네요. 네, 그러면 위 쓰시고 끝다음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순위를 구하셨을 때는 항상 1등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1등에 보시면 제일 높은 거죠. 내림차순을 했을 때는 1등이 제일 높은 값이 되게 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1번 문제 갈게요. 자, 할인율입니다. 제품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5%, 2이면 10%, 3이면 15%. 주어진 함수는 추저랑 미드 함수래요. 저희가 아까 A형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자, 여기서는 추저랑 미드 있는데 건조 분쇄, 미생물 발효, 냉장형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시면 제품 번호의 왼쪽에서 세 번째 한 글자 여기를 따셔야겠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자, 텍스트는 제품 번호 찍으시면 되고 왼쪽에서 세 번째 한 글자, 자, 이렇게 하셔서 1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를 자르세요.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C자 누르셔서 추저 함수,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면 여기서 보시면 5%였죠. 네, 그러면 5%. 그 다음에 2이면 10%.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3이면 15%.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네, 그에 따라 값이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C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C형 문제도 7번부터 풀게요.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체험 비용이 2만원 이상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행 전체니까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체험 비용은 6이네요. 자, 여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자, 체험 비용의 첫 칸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열 앞에만 따라 표시, 그 다음에 2만 이상은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파란 굵게 파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2만 이상만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시는 거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체험 비용을 구하시는 거고, H14셀을 선택한 체험 학습명에 대한 체험 비용을 하시는 겁니다. 브이로그업 함수네요. 체험 학습명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 비용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브이로그업 함수,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사륜 바이크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범위는 여기 체험 학습명부터 체험 비용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네, 그러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오게 되시는 거죠. 자, 바로 5번 가겠습니다. 최다 신청 인원 단위 맥스명이니까 최다 신청 인원 여기네요. 여기.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맥스 함수는 그냥 범위 잡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이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레포츠 체험 비용이 합계를 구하신 거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십시오. dsum이네요.
자, 레포츠는 여기 있죠. 분류 있고 체험 비용은 여기 있네요. 자, 범위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함 특징은 범위, 열위치, 조건 범위죠. 범위는 분류부터 체험 비용까지. 저희가 여기 레포츠부터 체험 비용이니까 레포츠가 포함된 분류부터 체험 비용까지. 그 다음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분류, 레포츠. 자, 이렇게 하시면 합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과학체험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고,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주어지는 것은 썸이프랑 카운트이프죠. 조건에 맞는 합계는 썸이프, 조건에 맞는 개수는 카운트이프. 그래서 평균이기 때문에 썸이프, 합계 나누기 카운트이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이프 함수. 썸이프 함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죠. 조건 범위는 어디죠? 분류였죠, 분류. 네, 이렇게 하시면 분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조건은 과학 체험이죠. 네, 그러시면 조건은 과학이 되어 있네요. 과학. 이렇게. 과학이라 쓰셔야 되고 과학간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이죠. 네, 그러면 더할 범위는 신청 인원. 자, 이렇게 하시면 요 값은 과학을 더한 값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커서 두시고 여기 뒤에서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이거 여기서 슬러시 나누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이프. 카운트이프 함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었죠. 조건 범위는 똑같이 분류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과학이라고 쓰셔야 되고 과학을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체험 요일을 구하시는 거예요. 체험일에 대한 체험 요일을 구하십시오. 주어진 함수는 추주나 위크데이, 그 다음 예시는 월요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짜에 대한 요일을 이쪽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1부터 7까지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W 누르시면 위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는 총 2칸으로 되어 있어서요. 첫 번째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중요한데, 1월부터 시작하실 거면 1이라고 쓰거나, 기본으로 생략하시거나 1이라고 쓰시면 1월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면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생략을 하시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자, 요 숫자들이 의미하시는 거는 생략을 하시면 1월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는 일요일, 월요일. 그래서 여기 월요일이라는 뜻이 되시는 거고 3이 의미하는 거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숫자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월부터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2를 쓰셔서 자, 옆에 2를 한번 해볼게요. W 쓰셔서 위크데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으시고 리턴 타입에 2를 쓰시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실 거면 여기 2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적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1월부터 시작하면 일요일, 월요일. 그래서 여기가 월요일이 되시는 거고 여기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1이 월요일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할게요.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함수 선택하시고 저희는 그냥 일요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1을 쓰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생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크데이를 자르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했던 C자 누르셔서 추주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밸류부터 쓰셔서 저희가 1월부터니까 일요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그 다음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내려가시는 탭 하시면 돼요.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자, 날짜에 대해서 요일을 구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에 여기에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시면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하시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2 쓰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서 C자 하셔서 추주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일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월요일 이렇게 하시고 탭 누르고 그 다음에 금요일
탭 누르고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하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셔서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요일은 똑같아요. 요일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위 순위 1번 순위하겠습니다. 자, 신청 인원이 내림차순 하시고 뒤 위자 랭크 EQ랑 위자 이렇게 연산자 하시는 거네요. 신청 인원은 여기 있죠. 네, 요건 바로 할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첫 번째 신청 인원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범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블록 선택하시고 꼭 F4 눌러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 끝에다가 선택하시고 연산자 쓰신 다음에 위자 하시는 거죠. 네, 큰 따옴표 하시고 위 이렇게 하시고 큰 따옴표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서 놓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항상 1등을 찾아가셔서 높은 값이 1등인지 낮은 값이 1등인지 여기 신청 인원에 보시면 자, 높은 값이 1등인지 낮은 값이 1등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림차순 했을 때는 높은 값이 1등이에요. 자, 그러시면 오름차순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R자 누르셔서 랭크 EQ를 하신 다음에 신청 인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 잡으신 거 똑같습니다.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여기 5도에서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었는데 0이 아닌가, 그러니까 1 쓰시면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순위가 나오시는데 항상 순위는 1등 찾아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낮은 값 오름차순 하시면 낮은 값이 되시는 겁니다. 낮은 값이 1등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은 22년 10월 함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함수별 특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